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5선거구 갈산 1, 2동, 삼산 1동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호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늘봄학교 진행사항, 특수교육, 사교육정책, 고교육 학점제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정규 수업 외의 시간에도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늘봄학교가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서 올해 2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어느새 일주일이 넘었는데 늘봄학교가 확대 시행되면서 지난해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수요에 따라 정규 수업 전 진행되는 아침 늘봄과 정규 수업 이후 진행되는 오후, 저녁 늘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오후 늘봄은 무료로 운영되는 맞춤형 프로그램 도담도담과 기존 방과후 학교를 통합한 선택형 교육, 기존 돌봄 교실을 통합한 선택형 돌봄으로 구성됩니다. 지난해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운영되고 올해부터는 2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됐는데 새학기가 시작된 이후 일선 현장에선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올해 새롭게 발령받은 늘봄학교 담당 인력들이 학생들이 어느 교실에 들어가야 하는지, 언제 마치고 귀가하는지 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학부모들의 불편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일일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1, 2학년들을 이렇게 데리러 오는데 아이가 그 속에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뒷타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나와서 선생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아이들이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혼란함이 있어서 또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지난달 대전 학생 사망사고 이후 늘봄학교 귀가 안전대책이 강화됐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도입에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개학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갑작스럽게 일선 학교의 귀가 안전대책 공문이 내려오면서 늘봄학교 담당 인력인 늘봄 실무사들이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돼 업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실무사 한 명을 갖다 놓고 대면기가도 해라, 서류도 해라, 전화도 받아라.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보통 8시간 근로로 들어와 있는데 추가를 안 한 실무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관두고 있어요. 늘봄 실무사 혼자서 많게는 학생 수백 명의 안전관리를 도맡게 된 건데 학생마다 하교 시간이 제각각이라 본래 업무인 행정 업무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각 학교에서 학생 대면 인계와 동행 귀가를 돕는 자원봉사자를 뽑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마저도 제때 구해지지 못하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발령한 늘봄 실무사는 121명, 늘봄학교 업무를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은 24명으로 실장 1명이 학교 서너 곳을 도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이면 늘봄학교가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 시행되는 만큼 더 이상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정책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늘봄학교 뜻을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1, 2학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참여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2월 하늘이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로 늘봄학교의 안전 관련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 강화를 외치는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커지자 교육부에서는 관련법 개정 그리고 대면 인계, CCTV 확대 등의 대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교육부의 대책이 타당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면 연계는 대부분 이제 우리 학부모들이 맞벌이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벌이 비율이 저희가 통계자를 보면 2017년도에 43%에서 2023년도에 47%로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면 연계는 현장에서 혼란을 불러올 수가 있는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늘봄학교 사업을 진행하는 인원들을 보면은 프로그램 강사, 그리고 늘봄 행정실무사, 초등 돌봄 전담사, 그리고 늘봄 지원 실장, 그리고 또 다른 자원봉사자인 배움터 지킴이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늘봄학교를 참여하는 비율을 보면은 약 70%에서 80%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인천교육청의 24년도 기준을 봤을 때 1, 2학년 학생 수가 약 4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합격 수가 264개 인점을 보면은 25년도에는 약 3만 1,500명에서 많게는 3만 6천 명까지 늘봄 학교에 참가하는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물론 학교마다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학교당 119명에서 136명의 늘봄 학교 프로그램 대상자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학생들을 행정실무사, 돌봄 전담사, 늘봄 지원실장, 늘봄 프로그램 강사 이분들이 100명에 가깝거나 넘는 학생들을 다 지도할 수 있겠냐, 그리고 대면 인계가 가능하겠냐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요. 또 이 밖에도 우리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들이 학교별로 틀리지만 7시 반부터 아니면 8시부터 해서 끝나는 시간이 대부분 4시입니다. 그리고 4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굉장히 걱정들을 하시고 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늘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인천교육청은 늘봄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인천에서는 1, 2학년 평균 80% 정도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이제 2학년으로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늘봄 실장도 채용하고 또 행정실무사도 채용을 하면서 이제 대비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완벽하게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2차례 이상에 걸친 그 모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따른 어려움, 또 이것이 과연 어떻게 정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제도가 도입되는 이 3월 초에 우리 실무사들이라든가 또는 그 실장이라든가 또는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별히 또 이제 대전의 그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그런 과정의 하나로 저희들이 2월 달에 학교를 방문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그 속에서 대면 인계를 우리가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늘봄 참여 학생 보호자가 늘봄 교실 앞이든 학교에 따라서는 또 교문에서든 이렇게 대면 인계를 원칙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은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동행 휴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호자가 자율 귀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율 귀가를 또 희망하는 대로 허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유럽에서는 이 대면 인계가 거기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정착이 된 건지, 제가 거기 방문했을 때는 교문에서 부모들이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그래서 끝까지 그 학교에서 기다렸다가 부모가 오면은 데리고 가고 그때 이제 학교 문을 잠그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늘봄 자체가 도입되는 것도 사실은 너무 늦었죠. 이 어떤 노동력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개인한테 그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런 인프라들을 충분히 갖춰놓고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돌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복잡한 것인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코로나가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속에서 이제 늘봄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불비한 사항들이 나오고 또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은 그 학부모들의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늘봄을 통해서 아이들이 좋은 교육의 그런 자양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인력 부분에 대한 것,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 또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 또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3월 달부터 지금 시작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들을 즉각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렇게 안착하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 속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늘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대로 인력 지원을 물론 이제 예산상의 문제, 재정상의 문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고 또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 안심할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 발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고 또 안심이 있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늘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특수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역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23년도, 24년도 지속적으로 이 특수교육과 관련돼서 인력, 예산, 그리고 특수학급 신설,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강화, 이렇게 해서 특수교육을 지원을 확대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동안에 교육청에서 많은 개선을 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특수 관련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우리 특수교사 선생님 한 분이 좀 안타깝게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또 진상조사도 하고 이런 과제를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월 달까지는 이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4월 달 안에 이렇게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15개 단체, 우리 교육청을 포함해서 교원단체들, 그리고 또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장자율장학회까지 포함해서 15개 단체가 함께 합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9개의 과제와 33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특수학급을 134개를 신증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교사를 148명을 배치를 했고요. 또 3월 1일자 초중고 과밀 특수학급 수가 이제 71학급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고, 또 작년 예산 대비해서 금년에 특수교육 예산이 6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추진해가는 과정 속에서 12월 달에 교육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두 가지를 요청을 했어요. 우리 공립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6,000명인데 4명당 1명씩 교사 배정을 하게 되면 1,500명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인천에는 264명이 부족하다. 이것을 한시적 기간제 말고 정규 교사로 채용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뭐 급작스럽게 이렇게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한시적 기간제가 왔는데 앞으로라도 뭐 특별히 정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수교육의 어려움을 감안해 볼 때 한시적 기간제와 정규교사의 차이는, 정규교사는 그냥 이 A학교, B학교, C학교에서 이렇게 배정을 하면 되는데
한시적 기간제는 선생님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원도심 지역이라든가 도서 지역이라든가 이런 학교들에서는 그 선생님들 뽑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정규교사를 뽑아서 배치해달라는 요청을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한시적 기간제는 90%만 임금 비용이 지급이 됩니다. 나머지 10%는 이제 교육청 예산으로 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 인천교육청이 지난 5년간 31%의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비해서 교사가 늘어나는 건 14.5%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또 10%면은 더 많은 인건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100% 다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이렇게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수학급을 4명, 6명, 7명 급별로 그런 정원이 달라지는데 그때 한 학급을 증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그동안에는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필요하다는 판단을 교육청이 하면 학교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고요. 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7명인데 8명이었다가 7명으로 줄었을 때 한 학급을 줄이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도 함께 논의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33개의 과제가 세부 과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134개 그동안에 이제 우리 인천 특수학급의 학생 수가 이제 이렇게 좀 추가됐습니다. 그러 해결하기 위해서 134개의 특수학급을 올해 새로 신설을 했고 또 한시적 기간제를 정기적으로 전환해달라는 교육부 요청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본연이 항상 관심 가졌던 부분이 행동중재 지원 인력에 대해서 몇 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행동중재 지원 인력 물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행동중재 지원 인력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할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동중재 전문관을 본청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2명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행동중재 전문가가 없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대학과 연결해 가지고 대학원 과정을 만들고 그 속에서 행동중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에서 배출한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논의하고 있고 금년에 이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에서는 그 상담 전문가들 가운데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좀 더 이제 그런 분들이 먼저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대학교 학과를 통해서 배출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만들고 그분들이 이후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중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그 행동 중재 전문가에 대한 인력이 매우 희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일반 특수교사들의 해당 업무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받아서 그분들이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에 대한 업무 과정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아마 긍정적으로 한번 이렇게 행동 중재 전문가를 별도로 이렇게 채용한 것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교육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학원 다니는 아이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면서 7세 고시, 심지어 4세 고시란 말이 생겨날 정도인데요. 학생 수가 줄면서 문 닫는 학교는 늘고 있는데 초중고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공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유명 수학학원. 중학교 3학년 과정의 수학 문제풀이가 한창입니다. 이 x 곱하기 y를 구해야 되겠지. 하지만 수업을 듣는 건 초등학생들입니다. 학교에선 작년 2학기 겨우 구구단을 배웠을 초등 3학년생도 앉아 있습니다. 이 학원의 다른 교실 초등 의대 준비반. 여기선 고교생들의 대표 교재인 수학의 정석이 책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초3 정도부터 많이 시작을 했는데 요즘엔 초1, 2부터 시작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5, 6학년 때 고등과정 이런 식으로 많이 되고 더 빠른 경우도 봤습니다. 이른바 선행학습이 당연시됐던 사교육 시장은 의대 정원이 급증하면서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 원. 학생 수는 8만 명가량 줄었는데도 사교육비는 4년 연속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47만 4천 원. 눈에 띄는 건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어린 영유아들까지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초등 선행 학원의 입학 시험을 뜻하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이 생겨나고 이건 영재적인 모먼트다. 4살 아이를 수학학원에 보내는 대치동 엄마를 패러디한 영상이 800만 회 이상 재생되며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처음으로 6세 미만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시범 조사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석 달 동안 8,154억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50%에 육박했고 특히 가정양육 영유아 중 17%는 월 145만 원을 쓰며 반일제 학원에 다녔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사교육비 경감을 말한 윤석열 정부가 입시 경쟁을 줄이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갑작스런 의대 증원으로 인한 초등 의대반, N수생 확산 등으로 오히려 사교육비를 급증하게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네, 교육감님 보신 대로 이 사교육에 대한 이 숙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 3월 기준으로 해서 사교육비가 29조 2천억 원, 또 참여율이 80%가 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은 사교육비가 평균 45만 원 정도 되고요. 참여율이 78%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 평균치보다는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4년 연속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전체 17개 시도 교육 중에서 6번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이런 사교육비 증가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교육부에서 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절감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까지 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우리 인천교육청은 사교육비에 대한 경감 정책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같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사교육비가 최근에 2조 이상 증가를 하면서 29조가 된 것에 대해서 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교육이 급증을 하고 있는가. 여전히 7세 고시니 4세 고시니 하면서 그 입시와 관련된 부분이 유아까지도 짓누르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 이것을 어떻게든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동안 이 학종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조금 있었죠. 그 전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 입시 지도할 때는 초등학교 1학년 애들 그 문제집에 거기서부터 대입 준비를 하기 위한 뭐 초등학교 1학년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그게 더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7세 고시다, 더 나가서 또 4세 고시다. 그것도 영어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그게 의대 증원하고 또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최근에 굉장히 또 급증하는 그런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중학교 아이들의 그런 또 사교육이 증가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학교 방과 후 활동 같은 것들이 잘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 이후에 방과 후 활동 참여율이 상당히 이렇게 급감한 부분도 있고, 또 28년도 대입 개편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조정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변별력을 약화시키면서 외고와 국제고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면 외고를 가기 위해서 또 중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또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또 초등학교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도미노 현상처럼 영향을 끼치면서 그런 것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초등 돌봄 공백 수요에 대해서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하는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착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인천에서는 이 사교육 경감 방안을 위해서 원도심 학생들의 학력 향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센터를 좀 지역별로 원도심 중심으로 좀 구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EBS 강의를 활용해서 교과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기초 학력 팀을 이번에 우리 조직 개편에서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 기초 학력 부족, 또 어떤 우울감과 같은 정서적인 부족,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정적인 정서와 체력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기초학력팀을 지금 신설을 해서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유초중고에서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영역에 대한 맞춤형 대응으로 아까 우리 허식 의원님 때 말씀드렸었는데 111 프로젝트, 그래서 하나의 예술, 또 외국어, 스포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이들이 익힐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저희들이 준비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아이들의 진로 문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크다란 관심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사이버 진로 교육 센터를 통해서 진로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결대로 진로 센터를 권역별로 만들어서 금년에는 이제 4개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면 5개가 완성이 되면 이 결대로 진로 센터에서는 좀 더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좀 개별 맞춤형 컨설턴트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마중물이라고 하는 전문가 선생님 그룹이 있는데 이번에 더 늘려가지고 460여 명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결대로 진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꿈이음 대학, 또 꿈둘의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그런 과목들을 지자체라든가 또는 대학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웃 학교하고 공동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것만도 부족해서 온라인 학교를 재작년부터 만들어서 금년에는 거의 뭐 2,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온라인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이제 우리 인천에 있는 대학들과의 협업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유력한 대학들과도 그런 과정을 협력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가동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인천은 특히 이 학교를 통해서 교육적 효과가 높아지는 그런 것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 입학할 때보다 졸업할 때 아이들이 좋은 성과를 가지고
졸업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학교 그리고 교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력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금년에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최우선 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교육력을 높이고 그런 것이 사교육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입시라고 하는 구조를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그 개편을 해서 예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교육 강화를 통해서 사교육에 대한 경감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올해부터 이제 전면 시행이 됐는데, 고교학점제는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적성 그리고 아이들이 진로에 관계되는 과목을 직접 선택을 해서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 고교학점 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교원 수급 또 내신 평가 방식 이런 문제인데, 특히 교원 수급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그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교원을 감축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수강 과목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 늘어나는 수강 과목에 맞춰서 수업에 대한 업무 평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이 서술형이나 논술형이나 이런 비중이 확대됨으로써 교사들에 대한 업무 과정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 때 진정한 이 고교 학점제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이런 교원 문제라든지 평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와 또 우리 교육청만의 나름대로 교육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선택권을 보장을 해서 본인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그런 배움을 더 강화하고 그것이 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도 우려를 했던 것처럼 이제 선생님들의 과목은 한정돼 있고 아이들의 선택의 폭은 점점 더 넓어지기 때문에 꿈들의 교육과정, 꿈이음 대학, 온라인 학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고 그것을 교육청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들을 저희들이 갖추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는 그런 선택의 폭을 꿈이음 그런 바깥에 있는 교육과정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사의 정원, 확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금년에 고교학점제가 이제 전면 실시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출결 문제를 이걸 또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요새 언론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5분 늦게 온 아이를 체크할 거냐, 10분 늦게 올 걸 체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학교별로 다 달라가지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그것을 교과 담임이 할 거냐, 또 담임이 할 거냐, 담임이 할 때는 또 쫓아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게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근본적인 것은 입시제도의 개선도 이제 필요하지만 교원 감축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는. 저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게 학업에 대한 부분, 또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 교권 보호에 대한 부분, 이런 총체적인 것의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28명으로 되어 있는 과밀학급 기준을 25명으로 낮추면서 학급을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학급을 줄여버리는 이런 정책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 교원 수를 줄이는 정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여전히 그런 업무에 이렇게 쫓겨가면서 할 수밖에 없어서 학급도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업무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또 새롭게 요구되는 그런 업무들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도가 이 도입되는 데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에 관한 문제가 요새 또 쟁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체험 활동이 많이 필요한데 그 선생님들에게 어느 정도 어떻게 명확하게 그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체험 활동에 대해서 못하겠다 이런 설문조사가 상당히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우리 아이들이 정말 현격하게 줄어드는 28년 이후에 그것도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비율에 따라서 교원 수를 감축해 나가는 이런 정책을 써야 되는 게 맞다. 특히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은 줄어들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51개 학교 신설 승인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20개 가까운 학교를 새롭게 지어야 될 정도의 그런 모습이고 신도심에서는 과밀학급 과대학교를 호소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이 통학에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원 감축 정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재고를 해서 한 3년만이라도 좀 더 이렇게 완화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이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전달해 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당초 교원 감축을 하는 이유가 학생 수, 학령 인구 감소를 이렇게 원인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원 감축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요구를 좀 많이 해주시고 또 17개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함께 이 교육 정책, 이 교원 감축 정책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변화는 특별한 변화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고요. 그래도 금년에 교육감 협의회에서 이 교원 정원과 관련된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서 금년에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제안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간단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만을 생각하고 점점 잊어버리는데 지난해 서희초 사건 때문에 우리 교원들의 그런 활동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그게 이제 교원 지휘법의 개정에 따라서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이 각 지역 단위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원들, 당사자인 교원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위원회 참여율이. 그래서 앞으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이 교사들을 좀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선생님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다 하고 또 나오려면은 오후에 배치를 한다거나 회의를 그리고 또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수업을 고려하고서 나와가지고 또 이것까지 하게 되면은 또 업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스스로가 이렇게 참여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건에 있어서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논의해서 선생님들의 참여가 더 있을 수 있도록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교보위가 교권 침해를 다루는 이제 직접적인 위원회인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또 특수교사들 또 앞으로 이제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교사들의 목소리도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이제 질의는 제가 질의서에는 넣지 않았는데 그 동안에 일거수 정책이 시행되는 게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 정책에 대한 이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평가 자료를 봤더니 일거수 정책 온라인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는 지역에서 온라인 일거수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듣고 또 학생들에 대한 얘기도 듣고 또 우리 교직원들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이런 이 온라인 여론조사 정책을 보니까 23년도에서 24년도에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추세로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가장 떨어졌던 낮았던 일거수 관심도에서 제일 높은 한 20% 정도가 추가해서 약 80% 정도의 관심도를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일거수 정책을 하시면서 뭐 말씀하고 싶은 성과가 있었다든지 저는 이제 이 통계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거수 정책을 어떻게 이 방향을 펼치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일거수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질책 또 지적을 주시면서 일거수 정책이 우리 시민 문화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우리 이 시민 저자 포함해서 7만 5천여 명의 저자가 나오고 4,620권의 책이 출판되는 그런 가시적 성과도 있었고요. 우리 학교 도서관 대출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3.3%가 증가를 했고 최근 2년에 공공도서관 우리 교육청에서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이 8개입니다. 그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가 19.8%가 증가를 했고요. 그 공공도서관에서의 대출 건수는 9.9%가 관의 대출 증가를 이뤄내는 그런 성과를 보였고 우리 일거수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시민들이 24년 9월에 따르면 64.3%고요. 관심도는 77%다. 저는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인천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제 항목이 우리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좀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인천하면 일거수 한다 이렇게 타시도에서 다른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거수라고 하는 교육 이론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국화하고 세계화하는 그런 과정도 지금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에는 이것을 좀 더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 과목에서는 일거수와 창의력, 중등 과목에서는 일거수와 지속가능 발전, 일거수와 인공지능, 초중등 공동 프로그램으로는 SDGs와 일거수하기, AI와 일거수하기, 일거수 미래학교 이런 책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공통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각 급별로 사용을 해서 일거수가 교육과정 속에 안착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갈 계획이고요. 작년 12월 19일 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를 해서 일거수와 다양한 그런 주제를 연결시켜서 세션을 만들고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것을 매년 이제 개최하면서 일거수가 국제적인 그런 인천발 국제적인 교육 이론으로 정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시고 인천이 과거에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로부터 이제 교육이 매력인 도시로 그렇게 바꿔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인천교육을 대표하는 그런 좋은 정책으로 앞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계시죠.
네, 오늘 본의원은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특수교육 등 인천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감님의 답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중앙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지방재정교부금 감소, 무상교육 국고 지원 등 인천교육청이 직면한 문제들은 우리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과 시청 그리고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우리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도성원 교육감님을 비롯한 인천 교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 시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